어떻게 잘 쉬셨나요? 그러면 이제 2019년 1회차부터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로망에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인테그라가 나왔어요. 오, 큰일 났다. 시그마 나오고 인테그라 이런 거 나오면 뭐 걱정하잖아요. 는 0이라는 법칙이에요. 0이에요. 이게 뭐였죠? 너무 이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전류에 대한 법칙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예요? 저기 키르히호프의 1법칙. 1법칙은 전류, 2법칙은 전압인데 1법칙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 2법칙, 전압법칙도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자, 3번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내용은 유입되는 전류의 총량은 저기 나중에 폐회로 안에서 유치된 전류의 총합과 같다. 이런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과속 조절기 로프의 최소 안전율. 이거 뭐였어요? 8. 과속 조절기 최소 로프의 안전율 8 이상. 이렇게 해서 딱 답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또 이게 문제가 반복되면 그렇게 하시다 8이구나 하고 바로 나오실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경고나 주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색채로. 경고, 주의 뭐였어요? 노란색, 황색, 그쵸? 그리고 뭐 가끔 뭐 하지 마라, 금지할 때는 빨간색 이렇게 표시하는데 지금 빨간색 없어요. 다행히. 그럼 딱 노란색 나오잖아요. 잠깐 이거 볼까요? 파란색은 지시였어요. 모자 써라, 장갑 착용해라, 보안며 써라, 이렇게. 보라색은 방사능, 딱 그 죽음의 표시 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경고하고요. 녹색은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급낭이나 아니면 녹십자, 치료를 받을 곳이는 일로 와라. 그래서 녹색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 개를 다 맞아 하실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안전모입니다. 안전모, 머리 이렇게 딱 쓰는 안전모. 자, 우리 감전도 좀 방지할 수 있는 타입이 있었어요. 뭐 A2형 타입이다 그랬죠. 그리고 A, B, E형. B는 이제 떨어지는 거, 낙하물. 그래서 추락에 의한 부상 방지할 수도 있고요. 종업원을 표시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종업원이 아니에요. 비상물에 의한 부상물. 하지만 안전모기 때문에 안전상. 그래서 종업원을 표시.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자, 이제 RAC 직렬을 해서 최대 전류. 이거 최대 전류 흘릴 때 어떤 거예요? RAC, L과 C, 용량성과 유도성이 어떻게 같을 때. 그래서 0이 나오는 공진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이 공식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WL이랑 그다음에 저기 WC분의 1 이게 빼서 0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 리액션스와 요거는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냥 이거 간단하게 우리 요거를 외워요. 근데 제곱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더한 게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했을 때 뺐을 때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눈여겨서 보세요. 문제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보기는 좀 바뀝니다. 이게 2번 나올 때도 있어요. 무조건 3번 찍으시면 어쨌든 보면 이게 3번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빼서 0이 된다. 이렇게 제곱 없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같은 그림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베벨 기어, 그쵸? 요거가 헬리컬 기어랑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헬리컬 기어는 평행해요. 근데 베벨 기어는 직각입니다. 베벨 직각. 자, 자기 저항. 이거 지금 암페어 톤 웨버인데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자기 저항 단위. 그러면 자기 저항의 단위. 그러면 AT분의 저기 웨버. 그래서 암페어 톤 퍼 웨버. 웨버라는 게 이제 자기장의 그런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페어 톤 퍼 웨버. 그래서 ATEM 기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똑같이 나오는데 보기는 좀 순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안전사고 요인 중 심리적이에요. 심리적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느낌 이런 것들, 그렇죠? 생리적이랑 좀 구별돼야 돼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생체 활동이랑 구별해서 보면 감정, 내가 느낌이 좋아,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건 심리적인데 피로하고 육체적으로 능력이 저하하고 신경계통이 이상 있고 이런 것들은 뭘까요? 저기죠. 생리적이고 감정, 느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요인에 해당되겠죠. 9번입니다. 작업자의 재해 대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고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계획의 작성, 엄격한 작업 감독. 물론 이제 엄격하면 좋긴 한데 이제 우리 재해 예방의 대책이니까 엄격한 작업 감독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가 돼야 되겠죠.
위험 요인을 뭐 찾아낸다든가 작업 지시된 위험 예지 훈련을 혹시 혹시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위험 예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조심해서 하자.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이제. 자, 10번입니다. 규서 간판을 전기자 철심에 성층하는 이유는 이거 우리 전에 철손 이런 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자가 이게 철판을 전자석을 만들 때 이 전기자가 이게 철판에다가 코일을 감고 그러면 얘 자체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손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철손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철 덩어리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철판들이 여러 개 붙여 성층한다 그러거든요. 층층층층 붙인다. 그래서 이제 철선을 줄여서 손실을 방지하겠는데 이제 전기자 철심이니까 철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내용 규서 강판 이렇게 철심을 성층한다는 거는 층을 잘라서 이렇게 덩어리로 딱 붙여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덩어리에서 생기는 자력을 층층층 나누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손을 준다. 이렇게. 자, 11번 문제입니다. 균형추의 중량을 결정하는 계산식. 시험장에서 고르셔야 돼요. 이거 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곱하기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슬라이딩 베어링은 무슨 접촉인가? 슬라이딩 베어링이라는 거는 어떤 돌아가는 축을 서로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슬라이딩은 말 그대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 슬라이딩 타는 애들 미끄럼틀 보면 어떻게 면 그대로 그냥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제 면 접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제 구슬 같은 것들 같은 껴있는 볼 베어링 같은 거면 실제로 구슬 하나만 딱딱딱딱 그러니까 점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얇은 선으로 유지하는 건 스케이트 날 같은 건 선접촉이 되겠죠? 구분 좀 되시죠? 13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하이는 1, 로우는 0으로 나타날 때 i가 1일 때는 ABCD의 출력값을 구하는 건데 와 어렵네요. 이거 보시고 나 안 풀어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시고 그러시면 근데 잘 보시면 어렵지 않고 우리 이제 요거 회로도 이렇게 좀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이 값이 이제 1일 때 이게 이제 VI가 1일 때 이제 요게 1이란 얘기예요. 이제 1일 때 출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인데 요거 뭐였죠? 첫 번째 이건 not이었잖아요. 반대잖아요. 1, 0, 1, 0의 반대니까 얘는 0으로 출력되는데 뭘로 나올까요? 요게 반대니까 0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보면 이렇게 1이 나왔어.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러면 각각 1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and예요. and 뭐였죠? 곱이었죠. and 곱.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이 출력이 뭐가 될까요? 1이 나오겠죠. 곱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1, 2 들어갔어요. 5어예요. 5어. 그쵸? 5어. 어떻게 합이었잖아요. 이거 두 개 합하면 뭐일까? 1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는 서로 같을 때만 출력이 되는 건데 같을 때 또 아니 다를 때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요. 1, 2 들어갔을 때 exclusive 5어였잖아요. 그래서 달라.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출력될까? 이러니까 서로 같으니까 0이 됐어요. 얘가 다를 때 저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면 0, 1, 1, 0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해보시고, 요거까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요거 보시면 하나 넣어보시면, 0, 1, 1, 0. 그래서 보통 답이, 0, 1, 1까지 나오셔도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입시켜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잠깐 대입시켜보면은 저 대충 나와요. 1과 0밖에 없으니까. 자, 14번입니다. 여러 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 구역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 자동차를 자동 운반하여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여러 층이어 나왔어요. 층은 뭐죠? 이게 그냥 일반 승강기식이었잖아요. 층 이렇게 해서 우리 사진도 보고 했었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15번입니다. 직류기의 관선법.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관선법은 전기자 내부 병렬 회로수와 극수와 극수와 병렬 회로수를 구하는데 A와 B 이거 표 그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시지 마시고 제가 그때 한번 문제 보시고 그 문제에 맞춰서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중권과 파권인데요. 잠깐 볼게요. 그때 중권일 때는 이게 뭐냐면 A와 P가 같아요. 회로수와 극수가 같아요. 근데 파권일 때는 이제 이렇게 돼요. A가 2예요. 무조건 2예요.
회로수는 2라고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병렬 회로수 2 이렇게. 그러니까 중권이면 같다, 중하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A는 P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게 파권이라 나오면 A는 2다 이렇게 하시면 파 2예요. 2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그냥 문제로 여시고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 테이블에서 되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자, 16번입니다. 카 바닥의 앞부분과 승강력 별 수평거리는 보통, 이거 카 앞부분과 승강력 어떻게? 150mm, 15cm. 그렇죠? 카 바닥 앞부분, 또 승강력 벽 사이의 표준. 15, 150 이렇게요. 카 상부에서 검사, 카 상부, 카 위에 움직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있나 뭔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비상구축의 스위치의 작동 상태, 비상구축의 제죠. 도어 개폐 장치, 거기에 보통 이게 암이 연결돼서 판넬을 열었다든지, 조속기 로프 설치 상태, 조속기 로프 인장 장치. 이거 뭘까요? 조속기는 돌리는 건데 로프는 괜찮아요. 근데 인장 장치, 그걸 늘렸다 폈다 하는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계실에 있겠죠. 잘 생각해보면 조속기는 기계를 감는 거잖아요. 로프를 이렇게 또또또 감는데, 잘 보시면 조속기가 거기 어디 카 윗부분까지 이렇게 조속기에서 로프가 가니까, 그러니까 설치는 제대로 여기까지 동력이 전달되고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지 했는데, 보면 이걸 감고 뭐 하는 것들은 기계실에 실제로 하니까 그렇구나, 이건 기계실이겠구나, 조금 구별돼 있죠. 그래서 대략적인 구조만 아시면은 풀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자, 18번입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자동적으로 동력으로 문을 닫는 방식에서 문 닫기 안전장치 기준에 부접한 거, 제가 한번 이렇게 먼저 뭐가 닫히고 뭐가 열리고 해야지 된다 그랬는데, 여기 한번 부족한 건 찾으니까 본문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 닫힘 동작 시 사람 또는 물건이 끼기 때문에 문이 반전하여 열려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닫힘 안전장치 연결 전선이 끊어지면 문이 반전하여 닫혀야 된다. 그리고 이거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문이 연결 전선이 끊어졌어요. 그럼 이 안전장치가 작동을 안 하니까 문이 반전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문 닫힘 안전장치 종류에는 세이프티시, 광전장치, 초음파장치. 이거 있었죠? 우리 기억나시죠? 이거 세이프티시는 물리적으로 십자 닿아야 되고, 나머지 광전장치는 초음파장치는 닿지 않아도 빛이나 초음파로 문 닫힘 안전장치 카문이나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당연하죠.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혹시나 사람이 낄 수도 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2번이 좀 이상하시죠? 내용 보시고 한번 읽고 그렇겠구나 하실 겁니다. 19번입니다. 재해가 발생될 때 조치 순서로 가장 안 맞는 거예요. 자, 재해가 발생될 때 제일 먼저 긴급 조치해야 돼, 우리. 그 다음에 왜 그러는지 알아놓고 원인에 대해서 강구를 잘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대책 갖고 뭔가 해봐야 돼.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요 순서 1번이 딱 보니까 나머지 읽어보시면 좀 말이 안 돼. 그래서 긴급조치는 말이 되는데 원인부터 해서 대책하고 평가인데 재해를 그때서야 조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20번입니다. 승강기가 어떤 원인으로 피트에 떨어졌다. 충격, 피트까지 갔어. 이미 어떤 이유 묻지 말고, 그러면 충격 완화해 주는 게 뭐였죠? 완충기. 이름 그대로 완충기. 21번 휠체어 리피터 이용자가 승객 안전운행과 사고 방지를 위해 준수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 한번 볼까요? 그럼 휠체어 등 이용할 때 운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아니요. 제가 이건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휠체어 이거 서울시에 들어 사고가 2건이나 있었어요. 한 분은 사망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경사형 우리 그 휠체어 탑승자가 절대 운영 못하게끔 하고, 혹시나 그걸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거기 승무원들한테 알려주셔서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끔, 우리 이걸 아는 기술자들이 우리 그거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사례가 있으니까 이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재해 발생 순서로 옳은 것은 재해 발생 단계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면 이상 상태가 있으니까 행동이 불안전해. 그리고 일단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니까 다치고 상해를 입어요. 그래서 재해가 발생되겠죠. 이렇게 1번 맞네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23번 도어가 열리면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지되게 하는 거. 도어 열렸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도어 스위치였죠. 도어 스위치가 도어가 열리면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지되게 하는 스위치, 도어 스위치. 요거는 좀 이렇게 계속 익혀보세요. 도어 스위치, 도어 스위치. 삼성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 이거 뭐였죠? 이게 세선을
뭐 두 개만 살짝 임의로 바꾸면 이렇게 순서를 뭐 1, 2, 3 있던 거를 1, 3을 바꾸든지 1, 2를 바꾸든지 뭐 이렇게 2, 3을 바꾸든지 두 상만 바꾸면 어때? 거꾸로 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임의의 두 상을 접선을 바꿔서 거꾸로 돌게 만든다. 25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할 때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볼게요. 저기 보면 이거 다 맞아. 근데 전문 기술자한테 연락하는데 피해자의 동료에게 연락하는 거 좀 그래. 그냥 가족에겐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급한 거 끝나면 이제 연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피해자 동료는 조금 거리가 멀었어. 물론 이제 뭐 연고가 없는지는 연고가 없으면 동료에게도 연락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직접적인 답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안전관리자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선임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자 규정의 정화 업무, 뭐 산업재해 원인 조사, 그다음 안전교육에 관한 수립 절차, 근로환경 보건. 근로환경 보건, 이거는 전체 이게 정책 실무잖아. 이런 분들이 기술자가 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환경 보건에 관한 연구 및 조사는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27번 볼까요? 블리드 오프 유압 회로 방식. 블리드 오프는 뭐였죠? 우리 바이패스를 해서 유량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보면 카의 기동 시 유량 조절이 좀 쉬웠죠, 미터인보다. 그쵸? 근데 이제 어렵다고 돼 있네. 이거 좀 답이 뭔지 보였네. 재밌네요. 그래서 어떤 유량 조절이 없고, 나머지는 보시면은 상승조절 효율이 높고 작동효, 그 다음에 기동시 전개 효과가 좋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사업장의 승강기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할 때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거. 보면 작업한 지휘자 선임하여 책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야간 작업을 하도록 실시할 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29번입니다. 스텝체인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스텝체인의 늘어나는 파단을 감지하는 장치고 이물질기를 감지하는 장치. 그리고 자, 상부 기울세를 전원이 투입제도 안 하는 장치. 근데 늘어난과 파단을 감지하는 경우는 이거 뭐였죠? 우리 요거는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였잖아요. 그쵸? 이렇게 요거는 스텝 체인이 파단되는 과다하게 늘어날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죠. 30번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경사도 몇 도였어요? 에스컬레이터는 30도였죠. 그죠? 근데 좀 짧은 거리에서는 35도까지 가능하고요. 6m 미만. 자, 31번. 승강장문 칸문 표면에 인테리어용으로 유리를 덧붙였대요. 우리 하면은 유리로 적합한 거는 이건 비산 방지해야 돼요. 자동차 유리처럼. 하지만 어떤 강화 유리 있습니다. 접합 붙여서 만든 게 한 덩어리 유리. 강화 유리입니다. 그래서 3번. 32번.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옷이나 물건들을 끼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딤판 위에 반드시 발을 올려놓고 타야 한다. 화물이에요. 화물. 사람이었죠. 에스컬레이터는 화물을 운반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33번. 정전시 비상전원 장치의 비상조명의 점등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정전돼야 되겠죠? 그죠? 정전시에. 그래서 자동 정전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고 그러지 않고, 이게 비상시에는 바로 점등되게끔. 34번. 엘리베이터의 완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완충기입니다. 완충기. 그러면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 설치하고 케이지 구조 자연낙하를 완충하고 스프링 완충과 유입 완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유입은 오일이 들어가 있었죠. 스프링 완충은 엘리베이터 속도가 낮은 경우 사용하고. 근데 잘 보시면 2번 볼까요? 자유낙하를 완충한다. 이게 뭐 자유낙하를 완충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비상시였죠. 자유낙하는 먼저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동력 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인데 비상시입니다. 진짜 비상시예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까지 작동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요. 자, 35번 피트 내에 행하는 검사. 피트 바닥이었죠. 피트 동작, 스위치, 파이널 스위치 완충기 취부 상태. 상부 파이널 스위치 동작. 근데 잠깐, 상부 파이널 스위치는 피트에 있을 수가 없죠.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계시 같은 데 보통 있겠죠. 기계시 이니프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비머크. 우리 무비머크는 좀 걸을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계단이 또 없어서 12도였죠. 우리 12도까지 가능합니다. 감전사고 의식불명이 됐어. 근데 감전이 됐어요. 근데 감전이 되면 몸에 전류가 좀 잔류 전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갈증 난다고 물을 봐도 되면 안 되고, 또 다른
감전이 아니어도 의식불명 환자에게 물을 바로 주면 어떻게 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인들이 주모 뭐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나그네가 이렇게 막 어머니들이 물에다가 이렇게 나뭇잎 띄어서 이 나뭇잎 뭐예요? 막 펄펄펄 들어서 체하시는 거 방지하려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을 바로 주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의식불명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살짝 젖혀서 이게 저기만 수분을 살짝 저기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도전도기 속도 제어법 아닌 거. 이 유도전도기. 자, 1차 계좌 제어법은 없었어요. 그쵸? 뭐냐면 2차 여자, 2차 저항, 1차는 주파수 제어법. 유도전도기는 교류예요. 교류이기 때문에. 계좌전도 이거는 1차만 해당되죠. 아니, 이제 직류에만 해당되죠. 자, 이렇게. 전선 길이를 고르게 2배 하면 단면적이 2분의 1이 되는데, 그럼 이거 전에 고유 저항 구하는 방식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로우해서 저기 먼저 단면적 분의 S분의 L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면 전선의 길이가 2배가 됐어요. 여기가 L이 2배가 되고, 얘 단면적 S는 2분의 1. 아마 이걸 소수로 한번 전환하면 0.5죠?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게. 아니면 그대로 할까요? 또 2분의 1. 이렇게. 그럼 얘는 1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돼서 1이 되고, 요거 외항 2개 해서 여기에 2,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4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가 돼요? 4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가이드레일의 사용 목적. 가이드레일입니다. 승강로에서 이렇게 칼을 잡아주는 우리 기차의 철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중하셔서 수평하중이나 수직하중이나 이렇게 사실 수평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평이 유지되게끔 잡아주고 있지만 하중까지는 아니고 이제 수평하중이나 수직하중을 저기 해주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시 조치사, 화재 불났어요. 근데 이제 비상용 엘리베이터 소화 목적의 사용 동작 짓고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삐뚤은 화재가 반드시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비상 탈출을 그쵸. 그쵸.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 전혀 어긋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2번입니다. 고속 엘리베이터에 많이 사는 고속 엘리베이터. 고속 뭐였어요? 플라이 볼이었죠. 플라이 볼. 그쵸? 이렇게. 디스크가 저속, 그 다음 로이 세이프티 중속, 그 다음 플라이 볼 고속. 기억나시죠? 43번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스커트 가드판과 스텝 사이의 인체 일부랑 이거 끼지 않게끔 신발들이 끼었을 때 동작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스커트 같은 거. 여성 치마 말씀드렸는데 그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 이렇게. 44번. 안전점검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점검 방법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과거 재해 발생 부분은 고려할 필요 없이 점검한다. 제 표정 보시면 알겠죠. 과거가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이상 없는지. 이런 게 보통 나와요. 에스컬레이터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하중이 건축물 각층에 분단되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다림 없이 연속적으로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그리고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수속 능력이 좋고 사용 전력은 많지만 전도기 구동 횟수는 엘리베이터 이거 전도기 계속 돌아가지 않나요? 그쵸?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쵸? 훨씬 많겠죠. 자, 46번입니다. 마이크로미터 수치 재하는 기계. 수치 측정하는 겁니다. 그림은 마이크로미터의 어떤 치수를 측정한 것이다. 치수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마이크로미터는 100분의 1밀리미터까지 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단위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에서 이제 100분의 10, 그러니까 0.01mm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치되는 곳을 잰다 그랬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1, 2, 3, 4, 5mm예요. 그러면 이건 6, 7mm라는 거죠. 여기가 7mm까지 왔어요. 8mm 안 됐는데 이 아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절반의 중에 거쳐야 되는데 절반 눈금에 지났어요. 이거는 뭘까요? 0.5mm예요. 그럴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어디에 35mm 했죠. 그러면 7.35mm가 아니라 0.5mm를 한 칸 더하기 때문에 0.5도 더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어떻게 7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전월에 있는 거랑 신불에 있는 거랑 그러면 7.0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1번, 2번 0.5잖아요. 0.5 그 다음에 3번은 얘가 100분의 적이니까 0.35가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하면 7.85가 되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러면 답은 4번이군요. 4번. 7.85.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래에 묶으면 혹시 나오면 0.5 더해 주셔야 됩니다. 47번. 카에 갇힌 사람이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거. 이거 뭘까요? 인터폰. 그쵸? 저기 뭐 차인벨로 벨은 소리를 알 수는 있겠지만 안에 있는 부분들. 안전륜. 이거 허용 강도보다 극한 강도. 허용 강도보다 극한 강도. 이렇게. 유도전도의 슬립 1. 슬립이 1이었어요. 뭘까? 이거 정지라 그랬죠. 슬립 1은 정지 상태. 50번입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요건 중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계적으로 조작돼야 되고요. 이거 뭐 캠 그런 PAM도 있었고 CAM도 있었고요. 그렇죠? 캠 금속으로 만들고 이 전류가 동작하면 권상전동 및 브레이크 전원이 차단돼서 멈춰져야 된다 그랬죠. 스위치는 카가 순간의 완축이 충돌된 후에 보시면 충돌 전에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어요. 충돌 전에, 충돌 후가 아니에요. 충돌 후면 이미 사고 난 후에 작동하면 뭐예요? 언덕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면서 언덕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떨어지기 전에 언덕 조심하세요. 써져 있겠죠? 52번입니다. 카 천장에 비상 구출문이 설치된 경우 유효 계급부.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재도 0.45에서 0.5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수치가 문제만 쌓아도 좀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0.4에서 0.5를 기준으로 하는데 요 보기가 혹시 옛날 문제은행에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0.4와 0.5에서 근접한 거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0.4에서 0.5를 찾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4를 근접한 거 찾으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0.4, 0.5가 안 나왔을 경우 자, 52번 시퀀스 회로에서 일종의 기억 회로. 제가 기억 회로에서 뭐 한다고요? 눌러놓으면 자기가 유지되고 한대요. 내가 눌렀던 거 손을 떼도 계속 눌러진 거 효과를 발휘해서 뭐 한다고? 자기 유지 회로 한다 그랬죠? 자기 유지 회로. 53번입니다. 균형추를 사용한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제동기의 제동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동기의 제동력. 그래서 적재하면 몇 %까지 위험 없이 정지가 가능해서 이거 125%. 제동기는 125%였어요. 제동기 125%. 충분히 125%, 4분의 1이 더 추가돼도 제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동 125%. 자, 여기서 이제 화물용은 조금 더 조금 더, 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리스트릭해져요. 그래서 120%. 승객용 일반 쓰는 건 125, 화물용은 120. 왜냐하면 물건이기 때문에, 화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량이 더 나갈 수 있어서 그럽니다. 자, 에스컬레이터의 절원 저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요, 좀 그냥 외우셔야 돼. 혹시나 이 문제는 이제 안 나올 텐데, 이 KC 2021년대 규정이 돼서 절원 저항 수치나 이런 것도 좀 변동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래도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 은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0.2, 일단 300V 이하는 0.2. 이 문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나 나오시면 0.2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55번입니다. 논리기호의 논리식 찾는 건데 제가 요거 보통 and와 or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뭘까요? or죠. and는 D자로 이렇게 D자 된다 그랬죠. and. 그 or였어요. n곱이라 그랬어요. n곱. and는 곱이고 or는 더하기. 그러니까 a와 뭐를 더해요? b를 더하는 거겠죠. 그러면 y가 출력이 된다. 그러면 4번. 이렇게 o n곱 이렇게요. 56번 진류 엘리베이터의 속도 제어 방식에서 발전기의 계좌 전류를 이거 뭐였어요? 저기 워드 레오나드 봤는데 계좌 전류 이거 좀 이렇게 저기 두 가지 중에 정지 레오나드인데 정지 레오나드는 뭐였죠? 사이리스터 소자를 이용하는 거니까 발전기 계좌 그 자체를 이용하는 거는 워드 레오나드. 그래서 사이리스터 소자를 이용하는 게 한 번 더 발전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지. 그러면 이제 오늘 답은 워드 레오나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57번. 엘리베이터용 주로프는 와이어로프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이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용 주로프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진 밴드의 소선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유연성도 크고 파단감도 높고 마모에 견딜 수 있도록 탄소량 이거 요즘 조금 나오던데 출제가 탄소량을 높이면 물론 이제
강도는 세지고 이 탄력성도 좋아지겠지만 이 탄소를 많이 해서 뭐 그러진 않아요. 강철 뭐 와이어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탄소염을 많이 해서 재질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 읽어보세요. 해서 자 58번입니다. 125매 6A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데 필요한 전압. 자, 전압 공식. 우리 기본적인 뭐였죠? V는 IR. 그래서 저 오메 법칙에서 적용해서 요거를 이항시켜서 뭐 저항 구하는 하면 된다 그랬죠? 친절하게 오늘은 저항 12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류 6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두 개는 곱하니까 이러면 720 암산으로 좀 되네요. 이렇게. 그래도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리고 시험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풀 수 있는 CBT를 보셔도 풀 수 있는 종이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다. 걷다 풀어보시고 계산기 꼭 써보세요. 59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자 안전을 위해서 400V 미만의 인가된 전압이 인가된 저압력 기계에 외하면 몇 종 접지. 접지 공사도 제가 KC 규정 이후에 다 변경이 됐는데 기존 문제 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럴 때 그냥 3종 접지 하시면 됩니다. 그냥 3종 접지. 일반적인 접지 다 3종 접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덜어 좀. 60번 문제.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두 개의 코일이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L1이 있고 L2가 있는데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 할 때 두 개의 코일이 만드는 자속에 따라 동일한 방향일 경우 합성 인덕턴스 L은 얼마인가? L1과 L2가 합성 인덕턴스를 만들 때 자기력이 어떻게 되나? 그때 우리 동일 방향은 L1 플러스 L2의 동일 방향을 일단은 플러스 2M이라 그랬고 합성 인덕턴스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서는 마이너스 2M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일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찾으면 2M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M이 아니라 2M이었어요. 2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2번 플러스. 또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좀 어떠셨나요? 자신감 좀 생기셨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끝이 보여요.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